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어느 계절에 가장 우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올까요? 가을이다. 왜 그럴까요? 낙엽도 지고 쓸쓸하고 그래서 뭐 가을 우울증 또 가을은 남자의 계절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보면 봄 우울증이 더 많대요. 네. 그래서 왜 봄 우울증이 많나 봤더니 봄에는 모든 게 화창하고 모두가 설레이고 모든 막 꽃들도 많이 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겨울 내내 우울했던 사람들이 봄이 왔는데도 나는 초라하네. 봄이 왔는데도 나에겐 좋은 일이 없네. 그래서 모든 게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우울해지고 작아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가을에는 우리가 기온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집에만 있어서 햇빛을 덜 받아서 생기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다른 우울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오는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겨울 전에 뭐 해야 되냐면요. 햇빛 받으면서 걷는 거가 핵심입니다. 네. 그럼 퀴즈 낼게요. 아침 햇빛, 점심 햇빛, 석양 햇빛 중에서 우리 뇌에 행복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제 강의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왼쪽 손 들어서 왼쪽 이마 위 여기 한번 만져주세요. 네, 한번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마사지. 여기 전두엽인데요. 여기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네, 잘 나와라 한번 해주세요. 잘 나와라. 네, 좋아요. 네, 세로토닌 따라해 주세요. 세로토닌. 네, 이름은 세로토닌이고요. 이 호르몬의 이름이 행복 호르몬 그리고 감정 호르몬 그리고 공부 호르몬입니다. 결국엔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정 조율 잘 되면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하면 공부 잘 되고 네. 그래서 성인들에게는 일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또 일 잘하는 호르몬.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햇빛 받으면서 뛰는 게 좋을까요? 걷는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자, 논문에 의하면 하루에 20분. 하루에 20분 햇빛 받으면서 운동을 하면 하루에 필요한 세로토닌이 완충된다. 그럼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약 먹을 일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런데 뛰는 거보다 빨리 걷는 게 좋대요. 왜 뛰는 거보다 빨리 걷는 게 좋을까요? 응? 뭐라고요? 관절에. 관절에. 정말 맞는 말입니다. 네. 저의 스승이신 그 정신과 의사 93세 이시영 박사님은 제가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 왔다 자랑을 했더니 이제 45세 이후로는 그렇게 무리해서 뛰면 안 된다. 관절에 너무 안 좋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말이 다 달라요. 제가 작년에 갑자기 살이 쪄서 그때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지방간이라는 거예요. 지방간이 갑자기 심해졌고 고지혈증도 왔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숨이 차게 30분을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때문에 뛰지 말라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지방간이 낫는 최고의 방법은 하루에 30분 숨이 찰 정도로 뛰는 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에 20분 빨리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세로토닌이 완충되었습니다. 근데 빨리 걷는 게 더 좋은 이유가 20분을 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그 다음날 하기 싫어진대요. 그런데 햇빛 받으면서 20분을 빨리 걷고 나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고 그 20분을 채웠다는 만족감이 내일의 행동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그걸 실천하기가 좋다. 그럼 또 퀴즈 낼게요. 제가 이 책에 다 쓴 내용인데요. 우리 뇌는요, 여러분. 자, 타고난 천성대로 사는 힘이 클까요? 후천적인 습관대로 사는 힘이 클까요? 맞습니다. 천성보다 후천적 습관은 몇 배 힘이 셀까요? 몇 배? 맞춰보세요. 네? 누가 10배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10배 맞아요. 타고난 천성보다 후천적 습관이 10배 힘이 세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습관을 형성하는 건 어릴 때 또는
젊은 시절 또는 나이 들어서 습관 형성하는 데는 어떤 나이대가 제일 중요할까요? 선생님 상관없지 않아요. 정답이에요. 진짜 정답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이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심리학과 철학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뇌과학에서 보면 완전 틀린 속담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정말 너무 진짜 너무 잘하세요. 3살 버른 여든까지 간다는 뇌과학과 심리학이 보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네, 3살 버른 여든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냐면 좋은 강의 하나도 안 듣고 좋은 사람 하나도 안 만나고 집에서 혼자 자기 혼자서만 그냥 살아가면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좋은 강의 듣고 책도 읽고 좋은 친구 사귀고 좋게 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뇌는요. 자, 요즘 뇌과학 논문들을 읽어보면 우리의 상식과 다른 게 되게 많습니다. 외모의 노화와 뇌의 노화는 정비례할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뇌는 나이 들른다고 누구나 뇌가 늙는 것은 아니다. 네, 우리는 젊은 요즘 애들이 나이 든 선배들을 너무 무시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뭐라 그러면 꼰대 같은 말을 한대요.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74세 하버드대 교수가요. 은퇴하고 나서 이 사람도 뇌과학을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74세가 되었으니 거의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학교에 있을 때는 사람은 나이 들면 뇌가 늙습니다. 뇌세포도 죽고요.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뇌는 계속 늙어갈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기억력은 암기력은 좀 떨어진 것 같으나 암기력을 제외하고는 나는 언어 지능도 더 좋아졌고 공감 소통 능력도 더 좋아졌고 예술 작품이나 자연을 보면서 감동하는 능력도 더 좋아졌고 대화를 할 때도 훨씬 소통 능력이 좋아진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뇌가 쇠퇴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귀 뒤에 해마가 있거든요. 해마 세포를 분리해서 연구를 했어요. 5년 전에 논문이 나왔답니다. 결론.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뇌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나만 이런가? 그래서 이분이요. 70대 노인들 100명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해마세포를 분리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6대 4. 60%의 노인은 육체적 노화와 함께 뇌도 완전히 쇠퇴한 거예요. 근데 40%의 노인들은요. 30대의 뇌 또는 40대의 뇌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젊은 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습관이 달랐을 거야. 예.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나 공통점을 추출하자. 공통점을 추출했더니 3개가 나왔어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뭘 평생 동안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아유, 책을 많이 읽었다.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강의를 듣고, 즉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 그게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 강연 많이 듣고 책 많이 읽었다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해당하고 계세요. 네, 하나 됐어요. 자, 2번째 뭐였을까요? 이것도 제가 앞에 한 얘기에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운동 매일 실내 야외? 야외. 여러분, 우리 전두엽이요. 햇빛에 있는 음이온을 흡수했을 때 세로토닌 분비가 가장 좋았대요. 그러면 아침 햇빛, 점심 햇빛, 저녁 햇빛 중에서 어느 햇빛에 음이온이 많을까요? 맞아요. 아침이에요. 아침 10시 이전이래요. 아침 10시 이전에 빠른 걸음으로 우리가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하루에 필요한 행복 호르몬이 완충된다는 거죠. 네. 자, 이건 정말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실내 운동보다는 아침에. 그래서 자녀분들을 아침에 차로 태워서 학교 보내주는 부모가 제일 나쁜 부모예요. 제일 나쁜. 예,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분 정도 숨이 차게 걸어가서 책상에 딱 앉았다. 하루 세로토닌 완충하고 앉았으니 하루 종일 감정 조율 잘 될 거니까 선생님들한테도 이쁨 받고 애들하고도 안 싸우고 잘 지내겠죠? 그리고 공부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집중 잘 되겠죠. 감정 관리가 잘 되면 사고도 안 쳐요. 부모님한테 대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집은 아이가 숨차게 걸어서 20분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 집이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네, 이 젊은 뇌를 가진 노인들은 평생 뭘 즐겼을까요? 제가 다른 데 가서 했더니 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 뭐 했을까요? 아, 소식했다. 오, 아, 소식, 네, 좋죠. 네, 또요? 아, 잠을 많이 잤다? 아,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네. 여러분 지금 소식과 잠을 많이 잤다는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겁니다. 네.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행복은 뇌에 있어요. 네. 불행도 뇌에 있어요. 여기 가슴에는 갈비뼈, 심장, 폐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난히 짜증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의 공통점을 뇌과학이 연구해 보니까 뭐였는지 아세요? 그리고 불친절하고, 예, 수면이 부족했어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 중에 예민하고 짜증 많이 내고 화 많이 내고 불친절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적더라는 거죠. 그러면 뇌과학은 몇 시간 자라고 얘기하게요? 8시간으로 알고 계셨죠? 그거 최근에 바뀌었어요. 직장인들은 8시간 자기가 너무 어려워요. 학생들도. 그래서 작년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7시간 자도 될 것 같아가 나왔어요. 근데 계속 해보니까 7시간 부족하더래요. 7월 달에 종지부를 찍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거 맞추기 쉬워요? 아, 진짜 센스가 진짜. 7시간 30분. 네. 근데 평소에 일하시느라 7시간 30분을 못 채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게요? 아, 맞아요. 깜빡잠이라고 표현합니다. 낮에 한 10분 정도 깜빡 자는 잠이 밤에 1시간 역할을 하더래요. 근데 나는 깜빡 그렇게 자는 게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주말에 보충하면 된대요. 그래서 평일에 수면 일기를 쓰래요. 그래서 내가 30분 부족했어. 1시간 부족했어. 그럼 주말에 잠이 안 오더라도 그 시간만큼 누워서 뒹굴뒹굴을 좀 해주래요. 네. 그래서 유난히 오늘 표정이 안 좋고 짜증이 많고 이상하게 예민한 사람들에게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99%가 평소보다 잠을 못 잤더라. 잠은 그 사람 성격과 정말 연관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직 뇌가 늙지 않는 한 가지 아직 안 했어요. 네, 한 가지 뭐였을까요? 네, 운동 그리고 공부하는 거 좋아했다. 또 뭐 했을까요? 인생을 즐겁게 살았겠죠. 뭐? 아, 친구 또요? 취미 합치면 됩니다. 네, 취미 생활을 평생 동안 해왔더라. 근데 일과 연관 있는 일과 연관 없는 맞아요. 전혀 다른. 그런데 친구도 맞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면 더 좋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함께에서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아니면 나보다 좀 어린 사람이 있는 곳, 나보다 좀 어린. 네. 그러면 우리 뇌가 더 긴장하고 그리고 뭔가를 더 배우려고 더 노력하더래요. 네. 우리 도서관에 프로그램 많던데요. 여기가 저는 그 3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오실 때 걸어오시고 주차장이 무료고 넓지만 오실 때 걸어오시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함께 뭘 배우고 취미생활.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취미생활도 똑같은 걸 평생 한 사람이 더 뇌가 젊었을까요? 아니면 몇 년 주기로 새로운 걸 계속 배우는 걸 좋아했을까요? 새로운 거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의 행복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부지런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제가 이 얘기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서초동은 뭐 소문에 1000억 클럽이 있대요. 재산이 1000억이 넘어야 그 클럽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 동네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을 잘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재산이 가장 많은 제 내담자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생을 80년 살고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재산을 너무 많이 모은 거다. 예, 재산을 너무 많이 모은 거다. 박 선생, 인생의 재앙이 뭔 줄 알아?
돈이야. 돈 때문에 내 옆에 다가왔던 사람들은 결국은 돈 때문에 다 가게 되어 있고, 돈은 자식들끼리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는 80이 되고 주변을 보니까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심리학 논문에도 나왔습니다. 가장 가족이 화목하려면 아파트 평수로 했더라고요. 32평 아니에요. 자가 딱 한 채여야 되는데 32평 아니었어요. 몇 평짜리 한 채 있는 게 가족끼리 제일 행복했을까요? 24평, 29평이래요. 제가 34평 아니고 했더니 줄이긴 해야겠는데 20평이어도 29평이 좋겠다. 24평. 네. 부모의 재산이 딱 아파트 한 채. 근데 24평 정도면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 딱 생활비 다 쓰시고 돌아가실. 네. 그리고 자식들이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시리밖에 안 남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르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맨날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소송한대요. 네. 그리고 부모 상대로도 소송이 들어오고, 그래서 돈이 재앙이야. 행복은 정말 돈과도 상관이 없고, 행복은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한테 투자할 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먹어야 돼요? 내가 엄마 아빠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이들 주기. 2개밖에 없으면 우리 둘이 먹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둘이 먹기. 예, 3개 있으면 제일 소심한 아이 먼저 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 모든 부모들은 저한테 상담 와서 그래요. 전혀 차별 안 했다. 똑같이 키웠는데 둘째만 자기를 차별했다고 아주 얘가 난리를 친다. 왜 이러나 모르겠다. 예. 그리고 첫째한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첫째한테만 잘해줬다고 난리다. 뭐 이런 말을 하세요. 근데 제가요, 보면요, 애가 2 이상이잖아요. 부모는 다 자식을 차별해요. 더 예쁜 애가 있어요. 더 잘 맞는 애가 있고 다 맞대. 막 그러면 안 돼요. 차별 좀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상하게 나랑 안 맞는 자식도 있대요. 네. 근데요, 부모는 몰라요. 부모는 다 똑같이 키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자식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차별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차별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제일 제가 먹을 게 3개 있으면 제일 소심하고 착한 애 먼저 줘라.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소심하고 말 없고 착한 애를 먼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가 둘만 있어도요, 정말 착하고 속 깊은 애가 양보하는 게 많아요. 예. 그리고 요구하는 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진짜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진 않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위해서 좀 더 욕심 많은 형제를 위해서 참고 양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얘는 원래 다 좋아하는 애야. 얘는 원래 욕심이 없어. 얘는 원래 다 긍정적인 애야. 제일 착하고 소심하고 말 없는 애가 제일 뒷전이 되기가 쉬워요. 네. 저는 어릴 때 제가 막내인데 저희 언니 오빠는 자기 걸 되게 잘 챙겼거든요. 그래서 집에 먹을 게 있어도 이렇게 뭐가 3개가 있으면 언니 오빠가 고르고 나면 제가 골랐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 이렇게 했어요. 나는 다 좋아. 네. 나는 다 좋아. 왜냐하면 서로 갖겠다고 싸우면 엄마 아빠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 좋아. 남는 거 내가 할게. 매일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냥 그런 애가 돼 있어서 그냥 늘 먼저 고르고 그냥 뭐 하나 제일 안 좋은 걸 남겨놔. 우리 상미는 따지는 게 없어. 뭐든 다 잘 먹어. 싫어하는 게 없어. 저 다 잘 먹지 않아요.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학원이 너무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보니까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학원 다니기 싫어 이랬어요. 했더니 너 학원 다니고 싶니도 한번 안 물어봐. 우리 상민 학원을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네. 덕선이 기억나세요? 네. 셋 중에 둘째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3명 4명 있는 집에 가장 심리적으로 마음고생이 많은 게 평균적으로 둘째래요. 네.
덕선이 집도 이렇습니다. 첫째는 딸이에요. 근데 첫째는 첫째여서 대접받아요. 그리고 막내는 그 집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어서 또 대접받아요. 근데 둘째 덕선이 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첫째여서, 막내는 아들이어서, 덕선이는 그냥 중간에 꼈어요. 그래서 얘가 늘 형제들한테 뭘 양보하거든요. 양보하다 보니까 덕선이는 원래 그런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엄마 나 계란 후라이 아침에 이래요. 그러니까 막내가 나도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계란 2개밖에 없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덕선이가 바로 나 계란 안 먹어 이래요. 그럼 엄마가 웃어요. 좋아서. 그러니까 계란을 2개 구워서 첫째랑 막내만 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상담사 구하는데 언니 갑시다. 너무 잘해요 이 언니. 맞아요. 그럴 때는 계란을 풀어서 계란말이를 해서 똑같이 먹게 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래요. 계란 첫째랑 막내 주면서 콩자반을 덕선이 앞에 밀어주면서 우리 덕선이는 콩자반 좋아하지? 이래요. 그러니까 덕선이가 무표정으로 이래요. 우리는 그런 표정들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제일 착한 애가 제일 손해봐요. 근데요,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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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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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터져요. 주인집 아저씨가 후라이드 한 마리를 주면서 덕선이를 되게 예뻐했거든요. 덕선아, 후라이드 치킨 우리 덕선이 먹어라 이러고 줬어요. 이 착한 덕선이는 혼자 어디 숨어서 먹어도 될 터인데 집에 가서 밥상에 올려놓습니다.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요. 다리 딱 떼서 첫째를 주고요. 2번째 다리 떼서 누구 줬게요? 네,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덕선이 얼굴이 갑자기 굳어요. 그러니까 날개를 떼서 우리 덕선이는 날개 좋아하지? 이러고 덕선이를 줘요. 덕선이가 맨날 양보하고 날개를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엄마가 읽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덕선이가 그날 빵 터져요. 나도 다리 좋아하는데 아저씨가 나 먹으라고 닭 줬는데 나도 닭다리 좋아한다고. 근데 엄마는 왜 맨날 언니랑 동생밖에 몰라? 나도 계란 좋아한다고. 그리고 언니 이름은 보라예요. 막내 이름은 노을이에요. 지는 덕선이에요. 돌림자 하는데 이 엄마가 첫째는 이쁜 이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돌림자 한번 해준 거예요. 아들 태어나니까 이 아들은 또 귀에서 또 이쁜 이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덕선이만 돌림자 쓴 거예요. 왜 나만 덕선이냐고. 나도 좋아하는 거 있고 하고 싶은 거 있다고. 그리고 생일을 하는데 언니랑 며칠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언니 케이크 하고 나서 불 끄더니 자 며칠 뒤에 덕선이 생일이니까 덕선이 생일 땡겨서 하자. 그리고 촛불을 막 꽂아요. 덕선이 또 폭발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국의 둘째들이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전국에 착하고 양보하고 소심하고 늘 형제들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걸 찾아보시면 그런 한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하소연을 끝도 없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 보면서 저희 엄마한테 링크를 보냈어요. 엄마 뭐 느끼는 거 없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얘 연기 진짜 잘하네. 근데 아니 엄마 덕선이를 보고 과거에 뭐 좀 느껴지는 거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88년도 얘기네. 뭐 또 이래요. 엄마 난 덕선이 보면서 덕선이가 나 같았어. 이랬더니 네가 언제 그랬노? 이래요. 부모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자식, 착한 자식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집에서 대접받아 보고 사랑받아 보고 내 요구를 다 해보고 만족스럽게 부모님께 그런 소통을 잘 했던 애들이 성인이 돼서도 직장에 가서도 결혼을 해서도 자기 걸 잘 챙기면서 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 우리 집 몇째가 생각난다. 우리 집 자식 중에는 누가 그런 애였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네가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아빠가 옛날에 그거 몰라줘서 미안해. 근데 네가 제일 착한 자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나세요? 누가 생각났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 지금 아직 결혼 안 하고 아직 학생이고 이런 자녀가 집에 있다면 좀 더 착하고 좀 더 요구하지 않고 그런 순한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주제는 행복한 마음도 습관입니다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잘 데리고 사는 습관입니다. 네, 제일 먼저는 사실 건강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 돈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건강은 한 번 놓치면 정말 되찾을 수 없는 거여서 그래서 정말 대충 먹고 대충 운동하고 이런 건 우리가 정말 안 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 습관이라는 것은 천성보다 무려 10배나 힘이 센데요. 우리 뇌는 자, 똑같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행동을 며칠 동안 반복하면 우리 뇌에 습관 회로가 새로 형성됩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네, 내가 10대이건 30대이건 50대이건 80대이건 상관이 없고 우리 뇌는 죽기 전날까지 습관 회로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70대건 80대건 좋은 습관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며칠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 뇌에 새로운 습관 회로, 뉴런이라고 한대요. 네, 그게 생길까요? 정말 잘하셨어요. 21일이에요. 21일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동안 삼신할머니가 보살펴 준다라고 하죠. 네, 37, 21일. 그래서 37일이래요. 그런데 21일 전에 하루라도 빠뜨렸다. 내가 아침에 20분 햇빛 있는 시간에 20분 빨리 걸을 거야. 근데 하루 빠뜨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1일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럼 21일을 하고 나면 우리 뇌는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안 하면 뭔가 찝찝해지기 시작하는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평생 습관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66일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66일. 네. 66일 동안 혼자 하는 건 힘들어요. 내가 66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한 장 읽고 하루를 시작할 거야. 그러면 누군가와 같이, 네, 누군가와 함께 미션을 내고 함께 하면 정말 좋습니다. 걷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그리고 뭐 5분 동안 스트레칭을 한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너무 많아요. 따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1일 성공하고 나면 66일까지 가보자. 그러면 1년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그럼 1년을 지속하고 나면 죽는 날까지 자동시계가 머리에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21일, 66일 도전을 한다면 나는 내일부터 뭘 한번 해볼 것인가? 나 이 습관을 정말 갖고 싶어. 네, 선생님은 어떤 습관을 한번 실행해 보고 싶으세요? 식습관 바꾸는 거예요. 아, 어떻게? 뭐부터 하시? 일단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는데 밥을 좀 줄이고 고기 좀 덜 먹고 하는 습관을 좀 기르고 싶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저녁 7시 이후로 먹지 않기. 네. 이거 20일을 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21일 동안 7시 이후로 먹지 않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7시 이후에 먹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대요. 네. 그리고 66일 동안 유지하고 나면 그때는 진짜 몸무게가 많이 줄어있는 날을 발견하게 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93세 이시영 박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습관은 반드시 몸에 익히래요. 차가운 물 한 잔일까요? 아니면 맞습니다. 따뜻한 물. 네. 따뜻한 물 한 잔. 미지근보다 조금 더 온도 높여서 네, 그래서 목구멍이 뜨겁다라고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한 잔만 마셔도 우리 몸 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렇게 21일을 따뜻한 물을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나면요 피부에 솜털이 생긴대요. 예, 애기들 솜털처럼 피부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66일 동안 그걸 하고 나면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정말 많이 빠진대요. 네.
그리고 변비도 없어지고 이런 건강이 저는 행복한 습관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또 여쭤볼게요. 선생님께서 어떤 습관을 새롭게 시작해 보고 싶으세요? 식습관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싱거운 거, 네. 조금 먹기, 그리고 걷기 운동 시작 안 하다가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네, 싱겁게 먹는 거 진짜 좋죠. 네, 그리고 소식하기. 저는 저희 이시영 박사님이 93세에도 지금도 영어로 강의하시거든요.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런데 귀 안 들려도 강의하는데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좋으시대요. 나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네, 네. 그리고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요. 귀가 잘 안 들린다가 있었대요. 예. 귀가 잘 안 들릴수록 세상에 안 좋은 소리도 잘 안 들리니까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붙들고 남 욕하는 사람은 잘 없대요. 꼭 필요한 얘기만 하잖아요. 정신 건강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죠. 선생님은 어떤 습관 익히고 싶으세요? 저는요, 어렵겠지만 책을 읽는 습관을 갖고 싶어요.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책을 한 페이지 읽고 시작한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 종교의 교리서, 성서든 뭐 불경이든 다 좋습니다. 네, 한 페이지 뭐 또는 뭐 몇 줄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면 또 좋겠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가 진짜 아침에 책을 읽고 시작한다는 건 자존감을 정말 높였대요. 양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요. 한 줄이라도 글을 쓰는 겁니다. 한 줄이라도. 네. 자,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책에 다 있는 얘기를 이래서 책이 안 팔려요, 여러분. 얘도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한 줄이라도 여러분 자기 전에 한 줄. 일어나서 한 줄이라도 쓰면 나는 어때요? 밤에 자기 전에 일어나서 글 쓰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뇌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정말 지적인 사람이야. 나는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야. 사실 여러분 책 한 페이지를 읽는 데는요. 빨리 읽는 사람은 1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한 문장 쓰는데도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을 정말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이 들수록 자존감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맞아요. 낮아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뭘 제시했냐면요. 긍정적이고 좋은 문장을 늘 우리가 소리내어 읽는 것은 정말 우리 뇌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네. 자, 이런 말 습관처럼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원래 인복 없어. 나 그래서 나쁜 사람 만날까 겁나서 인간관계 잘 안 하려고 해. 이거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자, 뭐에 붙잡혀 있어요? 과거. 아마 예전에 나쁜 사람 만나고 사기당한 경험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사람이 무서워. 나는 인복이 없어. 과거에 얽매여서 그래서 사람 무서워서 안 사귀려고 해. 현재와 미래에 올 좋은 인연들을 막는 거죠. 이건 비합리적인 사고가 어때요? 내 인생에 올 행운을 막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불행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막는 거죠. 또 이런 말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원래 시험은 없어. 그래서 나는 정말 시험 때만 되면 너무 공포스러워. 이거 어디에서 온 생각이에요? 과거의 시험을 망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부모님이 있어요.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즘 수능 얼마 안 남은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요 시험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을 망쳤거든요. 이번에 재수인데 얘가 너무 운이 없는 아이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입을 제가 막았어요. 어머니 그만. 말하는 대로 운명은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이한테도 은연중에 표현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에게는 무의식에 나는 시험운이 없는 애. 시험을 망쳤었어. 인생을 1년 허비했어. 1년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 있어 보니까요. 고3에서 바로 온 애들보다 재수에서 온 애들이 학점을 되게 잘 받아요.
그 1년의 마음고생과 1년의 성장이 그 나이 땐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삼수생들은 더 놀라워요. 예, 너무 어른스러워요. 그리고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결강할 때도요, 얼마나 와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지 막 출석으로 체크해주게 막 돼요. 예. 그래서 야, 너 재수하고 삼수한 게 인생의 어마어마한 경험이야. 대학 가서 훨씬 잘한다더라. 이게 아니라 나는 1년을 시간 허비했어. 돈도 얼마를 허비했고 시간도 허비했고 인생이 1년이나 늦어졌어. 어린애들이 이런 말 하는 애들은요, 부모님이 그런 말을 은연중에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사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과거에 몇 번 있었던 불행을 내 운명으로 정해놓고 현재와 미래에 올 행복을 막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바꾸는 것도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 하실게요. 예. 감정도 생각도 습관이다. 네. 감정도 생각도 네. 따라하세요. 감정도 습관도 선택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현재에 적용해서 또 그럴까봐 겁나, 또 그러면 어쩌지, 이런 말을 하면 그거 과거잖아. 끝났잖아. 축하해. 과거는 지나갔어. 이제는 앞으로 올 행복을 맞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야. 벗어나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문장들을 나 이 문장 되게 좋네. 이 명언 되게 좋네. 이 글 되게 좋네. 이런 걸 발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만 보지 말고 이렇게 뭐 베껴 쓰거나 프린트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건 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소리내어 읽은 건 내 거예요. 그래서 행동 명령으로 가요. 이렇게 살자.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좋은 말 어마어마하게 써놨어요. 따라 읽으라고. 그리고 베껴 쓰라 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좋은 글을 보면 베껴 쓰세요. 필사.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손글씨예요. 오른손잡이 손 드세요. 오른손잡이. 좋아요. 가끔 왼손으로 글을 쓰세요. 가끔 왼손으로. 자, 저는 이런 숙제를 잘 내줍니다. 왼손으로 자기에게 편지 쓰기. 여러분, 그럼 빨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써야 돼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자기한테 편지 쓰기. 그러면요, 진짜 좋은 말만 써와요. 그리고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각을 오래 하고 쓰니까 정말 좋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동안 고생했어. 너 힘들어도 잘 버텨주는 거 고마워. 이런 것들을 정말 눈물나게 써옵니다. 그리고 저는 사이 나쁜 자식, 틀어진 자식에게 편지 쓸 때 왼손으로 써보시라 이럽니다. 그리고 봉투에다 쓰라 그래요. 오른손으로. 열어보면 깜짝 놀랄 거야. 글씨가 너무 못생겼어. 그런데 왼손으로 글을 쓰면 진심이 더 많이 표현된다 그래서 엄마가 진짜 힘들게 왼손으로 썼어. 그래서 화해 많이 시켰어요, 제가. 예, 그 편지를 받아본 자식들은 진짜 화해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노력했나가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왼손 글쓰기가 오른손 자비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평소에 안 쓰던 뇌가 완전히 움직여야 돼요. 평소에 안 쓰던 뇌가 움직일 때 우리 뇌가 긴장하고 젊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각의 전환이 옵니다. 자, 왼손잡이 손 드세요. 왼손잡이? 그렇군요. 선생님은 좀 쉽겠다. 오른손으로 쓰는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책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루에 6문장만 쓰자. 좋은 문장은 소리내어 읽고 좋은 문장도 베껴도 써보고 여러분, 이건 뇌과학자들이 정말 많은 연구를 했어요. 뭐냐면 감사일기 3문장. 여러분, 감사일기 3문장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내 발바닥에 붙어 있대요. 그래서 내가 밟고 다녀서 안 보인대요. 근데 내가 밟고 다니니까 늘 누구와 함께 다녀요? 나와 함께 다녀요. 제가 교도소에서 감사일기 3문장, 칭찬일기 3문장 운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1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책의 인세는 저는 우리 재소자들한테 30% 이제 환원하는 걸 하는데 칭찬일기 감사 일기장을 제가 2만 권을 찍어서 희망자들에게 다 배포를 했었어요. 예. 그거 누구한테 배웠냐면 김혜자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김혜자 선생님이 한 해 하시고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재소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누구 놀려요? 우리 여기 갇혀 있는데 뭐 감사할 게 있고 우리가 죄인인데 나를 뭘 칭찬할 게 있냐고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새로 태어나고 우리 뇌가 변하려면 뇌과학자들이 칭찬일기와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쓰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번 해보자고. 발견만 하면 된다? 발견 잘하는 사람 1년 동안 이거 다 쓴 사람에게 제가 상을 주겠다. 교도소 안에는 그 파는 게 정해져 있어요. 매점에. 그런데 저희는 밖에서 파는 거 들고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 안에서 먹을 수 없는 상품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상을 드리겠다 이랬더니 전부 다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이 나온 줄 아세요? 우리 방의 창문은 정말 작고 우리 방은 서북향 방향이라 햇빛이 안 드는데 오늘은 무려 15분 동안 햇볕이 마루 중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너무 당연한 거고 불평불만의 요소일 수 있잖아요. 찾으려고 하니까 마루 반쪽에 15분 동안 햇빛 들어온 걸 감사하다고 썼더라고요. 예.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 칭찬에 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방 안에서 늘 싸우기만 했는데 감사일기, 칭찬일기를 쓰려니까 싸울 때 왠지 뭔가 찔리더래요. 다 써서 상은 받아야겠는데 그래서 화를 덜 내게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쓴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감사일기 이런 것도 나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내 국그릇에 돼지고기가 2점이나 들어왔다고. 그래서 오늘은 행운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은 칭찬일기 쓸 게 없어서 저녁에 이제 그 취사반에서 설거지하고 들어오다가 땅에 뭐가 떨어져 있어서 그걸 자기가 주워서 버렸대요. 칭찬일기 쓸 게 없어서 만들었대요. 그런 자기를 칭찬한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3문장 감사일기를 쓰면 1년에 1095번 감사를 외치게 돼요. 감사를 외칠 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과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뇌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3번 나를 칭찬하는 일기 3문장을 쓰면 1년에 1095번 내가 나를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칭찬 좋아할까요? 나이 든 사람이 칭찬 좋아할까요? 나이 들수록 칭찬을 좋아한대요. 근데 나이 들수록 칭찬 받을 일이 없잖아요. 내가 나에게 칭찬하기. 그래서 가족들이 단톡방 만들어서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건 정말 뇌과학적인 행복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노력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